네, 선생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벨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60회 대비 2차 강의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강의는 이제 2차 상표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죠.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이론 완성 기본 버전 강의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재들은 어떤 것들을 쓰며 그 교재들 또 이제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뀐 것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특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떠한 과목이든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작점이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2차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를 읽고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읽고 쟁점을 뽑아내고 그 쟁점들 뽑아낸 걸 잘 정리를 해서 답안지로 옮겨 적는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서 쟁점들을 뽑아내려면 그러면 일단 그 법 과목과 관련해서 그 법률의 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판례나 심사 기준의 태도나 학설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쟁점을 추출하고 정리해서 적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이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 과목이든 당연히 필수적으로 튼튼히 하고 잡고 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 이론을 스킵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기본 이론을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서술형과 관련된 답안 작성 과정들을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은 2차 상표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이제 판례를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아시겠지만 상표법 과목에 있어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라고 하는 거를 별도 강의에서도 제가 하기는 하지만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중요한 판례들은 웬만하면 제가 같이 다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심도 있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까지 잘 정리하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1차 강의도 전혀 안 들은 채 이걸 상표법 가장 처음 과목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1차 기본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2차용으로 제가 기본 이론을 정리해드리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생 기초적인 것부터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2차용으로 이론과 관련해서 1차에 비해서 어떤 것이 추가가 되냐면 좀 중요한 학설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이 정도 학설은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께서 그 이론 배운 거를 결국은 답안지에 써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이 언제 답안지로 현출이 되느냐 이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나중에 답안지로 쓸 때 언제 써야 되는 거고 쓸 때는 어떠한 형태로 써야 되는 것이냐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답안지를 현출해야 되는지 이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어떤 것을 할 거냐 여러분들의 암기량을 계속해서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암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아무리 제가 암기량을 줄여드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암기를 해서 그 암기한 것을 답안지로 현출을 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암기를 할 때도 그냥 줄글로 막 쓰여져 있는 거를 그대로 암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량을 줄이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그 문장, 긴 문장을 그대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암기하려고 하는 문구의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암기량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와 구조 파악하는 거,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거 3개와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논거는 왜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는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2차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가 정리까지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의 암기량을 줄여드리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1차 때부터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할 때 책 같이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는 그런 좀 지루한 형태의 강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설명만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게끔 저도 항상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강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서에 있는 문구들을 어떻게 암기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기본 이론 과정 다 듣고 나시면은 오히려 암기할 양이 확 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와 이 구조 파악을 통해서 암기량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례를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제가 판결 요지만 띡띡띡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부터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로부터 어떤 쟁점이 도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어떠한 법리를 제시를 했는지 그 법리를 사안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는지까지 쭉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사실관계로부터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방금 설명드렸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것들을 항상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칠판에다 막 쓰면 필기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판례 보충 자료를 만들었고 또 이번에 1년 더 지나면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판례 보충 자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2차 기본 이론 강좌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2차 기본 이론에서는 교재가 2개가 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테마 상표법 제6판. 이게 이제 2차 기본서죠. 그래서 2차형 기본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판례를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저희가 판례 보충 자료 2023년도 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1차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 상표법 6판 같은 경우에도 1차용 교재들과 이제 또 그 전체적인 맥락이 유사하고 논리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테마 상표법 교재를 보시면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판례 보충 자료도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식화 자료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식화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1차 기본서에서 보셨던 케이스편 교재 있죠? 상표법 강의 케이스편 교재 그 도식화 자료와 동일한 도식화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판례 도식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2차 상표법 판례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에서는 그 도식화 자료를 통해서 사안을 이해하고 법리만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2차에 와가지고는 뭐가 좀 더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법리를 암기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용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 자료에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직접 사안 포섭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안 포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법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대법원이나 뭐 특허법원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법리가 있는데 그 법리를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사안포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봐요. 왜냐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직접 이 사안포섭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작성을 할 때에는 판례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사안포섭을 했는지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1차 교재와의 차이점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어서 2차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례 보충 자료에 있는 거를 통해서 많이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을 쓰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큰 틀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 교재 출간 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가 공개되는 시점 지금 12월 중순이죠. 그때와 같이 이제 나올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재의 구체적인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마상표법 6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파트하고 관련된 법조문도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에서는 법조문들과 함께 당연히 판례도 있고요. 중요한 판례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나아가서 중요한 심사 기준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요한 학설까지 좀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용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논리 구조가 전체적인 목차의 흐름이 제1차 교재와도 또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읽으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제가 중요한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판례의 명칭들을 다 병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판례와 계속해서 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거 소니 판례다. 이거 소다 판례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팍팍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판례 주요 표장을 기초로 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고요. 그 각 주에 따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판결 번호와 함께 여기 이렇게 써 있듯이 판례집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그 다음에 판례 보충 자료에 그 판례가 몇 페이지에 있느냐를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2차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연습용 사례집을 제외하고는 기본서와 판례집과 판례 보충 자료 이런 자료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자료들 간 상호 간에 이렇게 연동이 가능하게끔 제가 페이지를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서기 때문에 기본서에다가는 해당 판례에 대한 판례집 페이지 번호와 판례 보충 자료 페이지 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기에도 편하게 적어 두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같이 이제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구성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심화학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대법원 판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고찰이 부족한 그런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화학습으로 빼가지고 여기서는 그 판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문의 태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비판적인 견해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 놓았고 또는 이제 정리가 필요한 것들 여러 판례들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쟁점들을 심화학습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강약 조절할 때 내가 시간이 없다 하면 이 심화학습은 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강약 조절을 위해서 제가 분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2차에서는 이런 심화학습까지도 좀 보셔서 쟁점별로 나왔을 때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적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막 누가 어떤 논문을 봤대, 누구는 어떤 논문을 봤대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불안감이 처음엔 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법리는 조금 깊어질 수 있는데 그 논문에 나오는 것들 답안지에다 어차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차에서는 내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게 유의미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에 쓰지도 못할 논문을 읽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민사소송법의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불안감이 근데 조금은 들 수 있는데 그 조금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심화학습 항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판례 해설들은 다 읽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2차에서 좀 정리해갈 수 있는 내용들 딱 답안 작성용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교재를 통해서 심화학습 공부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 정도 흡수해 가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절대로 논문이나 판례 해설을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아보게 되는 순간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효율적인 공부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가 필요한 범위에서만 자료를 정리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교재에는요. 기본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사례풀이 전략을 조금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막 엄청 극최신 판례가 여기에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리딩 케이스들이 있죠. 이게 어떤 것들이냐? 조금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오는 것들이 있죠. 전통적인 쟁점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떠한 형태로 답안 목차를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두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기본서를 보시면서도 기초적인 목차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필요해요. 2차에서는. 이런 쟁점이 나오면 이 판례부터 이 판례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적겠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무기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하실 때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23년도 버전의 판례 보충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관이 작년도랑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좋게 제가 디자인을 싹 바꿨고요.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글씨라던가 이런 구조, 도식화 자료 같은 것들을 훨씬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례 보충 자료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냐? 굉장히 곳곳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저희 아까 기본서에 판례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판례 명칭을 똑같이 판례 보충 자료에다가 표시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 보충 자료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판례집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보시기 좋게 판례집 페이지 번호도 기재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판결 번호와 사건의 종류까지 넣어두어서 이게 뭐 침해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는지 예를 들어 권리범위하기 심판 사건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또 중요한 게 2차에서는 그 판례에서 나온 쟁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쟁점명을 제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우측 위에다가 정리를 해두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례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눈에 보기 좋게끔 이렇게 도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막 사실관계를 직접 판례집을 일일이 다 읽으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게끔 해놨어요. 보기 좋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문구들을 정리를 해놓을 때에도 법리를 이제 설실해주는 판결 요지 부분과 함께 사안에다가 적용을 하는 부분인 판결 이유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에는 그 단락마다 지금 어떠한 법리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소제목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안포섭의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판례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거를 판단을 할 때에는 A, B, C, D, E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안포섭이 적용될 때 그 A, B, C, D, E가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옆에다가 다 표시를 해뒀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판례를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제 1차 강의 듣고 오신 지금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이 사실관계 도에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케이스편 교재에 있는 도식화 자료가 그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은 굉장히 낯이 있고 금방금방 적응을 하실 거예요. 2차 공부에.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지금 정말 보기 좋게 다 바꿔놨고요. 아마 받아보시면은 훨씬 공부하시기 눈에도 좋을 거고 보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 보충 자료나 판례집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때 그 표장 같은 거를 그냥 판례 원문에 있는 걸 갖다 쓰면은 파일이 약간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키프리스에서 찾아가지고 고화질 파일로 다 바꿔서 보기 굉장히 깔끔하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풀컬러로 해가지고 출간이 되기 때문에 보기는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 판례 보충 자료도 있고 판례집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꼭 둘 다 봐야 되냐? 아니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판례집을 일단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판례집은 좀 페이지 수가 많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판례 원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결 요지부터 판시 사항부터 판결 요지, 그다음에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판례집으로 조금 더 풍부하게 문구들 내지는 사안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길게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판례 보충 자료는 그냥 이 도식화 자료를 통해서 사안 파악하는 것 용도로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보시기엔 좋을 거예요. 판례 순서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집 같은 경우에는요.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을 보는 대신에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판례 보충 자료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판례집을 볼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 보충 자료가 판례집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판례 보충 자료만 보더라도 2차 시험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다 사안 포섭을 하는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하신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판례 보충 자료가 판례집이다, 내 판례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과 판례 보충 자료의 관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습득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건 시간이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 보충 자료 하나만 가지고 판례집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설명들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60회 2차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라면 모두 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2023년도에는 아쉽게 뭐 1차에서 좀 안 돼가지고 이제 2024년도에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부진정 동차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건 당연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동차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들으셔야 2차를 위한 그런 마인드셋이 갖춰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동차 설명회를 따로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지만 동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거의 2월 중순쯤에 1차 시험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월도 꽤나 많은 시간이 남는데요. 이 2월 남는 시간 동안에 쉬는 거 아닙니다. 쉴 시간 없어요.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거는 토요일에 시험 끝나고 나서 1월 한 2, 3일 정도 쉬면 충분해요. 2, 3일 정도만 쉬고 2월 남는 시간 동안 바로 기본 이론 온라인 강의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강 갈 거 뭐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 남들 노는 시간, 그러니까 수험생분들께서 노시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득 이상의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을 조금 진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을 진단을 해서 기본 이론이 탄탄하다. 그러시면 이거 안 들으시고 바로 뭐 판례 강의나 심화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기본기가 부족하다거나 판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괜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단계 건너뛰고 더 높은 단계들 먼저 하려다가 괜히 고꾸라집니다. 기본기 탄탄히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기능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빨리빨리 들어서 이 기본 이론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12월이나 23년도 1월 이 사이라면 기득 이상인 분들도 기본 이론 들으시는데 전혀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뭐 나아가서 사실 3월, 4월에라도
한창 이제 그 GS라고 하죠. 그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기본 이론 다시 돌아와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당연히 탄탄히 다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등 이상이신 분들도 이게 필요하면은 본인이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1차 수험생 분들 중에서 2차 상표법 이론을 미리 맛보고 싶은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강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차 할 때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1차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1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고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1차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권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1월, 뭐 10월 이때쯤이다. 2023년도 10월, 11월 이때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1차가 뭔가 부족한데 일단 2차도 나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듣지 마세요. 일단은 1차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만 2차를 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컨셉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와 닿으셨죠? 그래서 이 점들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 수강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